네, 안녕하세요. 핵부자 주식TV 핵부자입니다. 최근에 주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종목 설명에 앞서서 최근 기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전쟁보다 무서운 패드 긴축 스텝, 세계 증시 일제히 반등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격화하고 있지만 세계 증시는 오히려 반등했다. 금융시장은 러시아의 군화보다 전쟁으로 늦춰질 미 연방준비제도의 스텝을 더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반등의 시작은 미국 증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하며 24일 하락 출발한 뉴욕 3대 증시는 미국의 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 이후 일제히 상승 전환하며 장을 마쳤다. 나스닥은 3% 급락으로 시작했다가 3.34% 급등하며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다우지수와 S&P도 상승 마감했다. 미국 시장의 급등은 바다 건너 아시아 증시도 끌어올렸다. 전쟁 소식에 전날 2.6% 급락하며 2700선을 내줬던 코스피도 25일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 오른 2676.76% 76포인트죠. 장을 마쳤다. 전날 3.32% 급락했던 코스닥은 2.92% 오르며 872.98포인트를 기록했다. 일본 니케이와 대만 각권 등 아시아 시장 지수도 상승 마감했다. 전쟁 소식에도 세계 증시가 반등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저가 매수세 유입이다. 투자자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태를 예상해 반영했다는 것이다. 참 투자자들은 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저걸 또 선반영을 했네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이 예상보다 강경하지 않다는 점에 안도한 것도 투자 심리의 위축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재안이 예상보다 강경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 1조 달러 자산을 보유한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첨단 기술 산업 전반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출 통제 등을 골자로 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자, 밑에 내용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카드로 거론된 국제금융정보통신망 배제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에너지에 대한 직접 제재 역시 빠졌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과 러시아 간 무력 충돌을 제외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졌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수위가 초강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공포심리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거침없는 행보에 오히려 패드의 긴축 스텝이 신중해질 것이란 전망도 예상도 시장이 반색한 이유다. 조현주 NH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 시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패드의 긴축 강도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성장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 유입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긴축을 향한 패드의 첫발은 빅스텝 0.5%포인트죠. 해서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모습이다. 금리 인상이 0.5% 되면 엄청나게 증시에 영향을 끼칠 텐데 0.25% 쪽으로 조금 기우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이죠.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3월 패드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날 13.3%까지 떨어졌다. 1, 2주 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 반면에 0.25%포인트 인상 전망은 86.7%까지 급등했다. 이제 0.25%로 완전히 기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가 24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0.25%포인트 인상에 힘을 실었다. 모하메드 엘 에리안, 되게 어렵네요.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은 CNBC에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며 많은 이들이 얘기해왔던 올해 8번에서 9번의 금리 인상도 테이블에서 치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패드와 전 세계 통화당국을 딜레마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가뜩이나 커지는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긴축의 속도를 내자니 경기 침체가 두렵고 긴축을 미루려니 물가 급등이 닥쳐오고 있어서다. 이미 국제유가는 치솟고 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105달러까지 뛰었다. 유가 급등이 당긴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방아쇠는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나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전쟁이 장기화하면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피터 부룩, 이름이 정말 어렵습니다. 피터 부크바르 블리커리 어드바이저리 그룹, 네,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최고 투자 책임자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며 이는 중앙은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제4차 중동전쟁으로 야기된 1차 오일 쇼크로 인해 주요국들은 두 자릿수 물가 상승과 마이너스 성장이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다. 당분간 세계 경제는 짙은 불확실성 속에 큰 폭으로 출렁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25일 미국 뉴욕 증시 개장을 앞두고 나스닥 100 선물은 0.86%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경민 대신정권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금리 인상 모두 불확실성이 크다며 3월 초까지는 증시 변동이 큰 가운데 코스피가 2600m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가능성입니다. 확실히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종목은 PJ 메탈인데요. 금일 6.49% 하락 마감해서 5,910원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은 한 1,500억 정도 되고요. 코스닥 종목입니다. PER은 10배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고요. 배당 수익률은 2.54%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기업 개요를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동사는 2010년 5월 알덱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2010년에 인적 분할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적정한 원료의 재고 및 제품의 재고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탈산제 제품의 생산은 해외에서 주요 원료의 수입 후 가공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작업 환경에 맞게 일정한 순도 및 규격으로 알루미늄을 주조하며 소형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주요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풍전 비철 외 15인 64%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무 정보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매출액입니다. 2018년도에 1,500억 정도 했고요. 2019년도에 1,400억, 2020년에 코로나 때 1,281억, 점점 매출액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2021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에 420억, 2분기에 555억, 3분기에 644억, 1, 2, 3분기만 합쳐도 1,500억이 넘죠. 2020년이 굉장히 안 좋았고 2021년에는 매출액이 완전 폭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 2018년에 47억, 2019년에 44억, 2020년에 64억, 40매덕, 60매덕 요 정도였는데요. 2021년 1분기에 39억, 2분기에 57억, 3분기에 73억, 3분기만 합쳐도 160억이 넘어가죠. 2020년 대비해서 3분기까지만 해도 3배 이상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 58%, 유보율 243%로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보시면 비슷하죠. 수급이 좋을 때는 또 굉장히 좋고 또 나가줄 때는 이렇게 쭉쭉 나가주면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월봉 차트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2021년 1월까지도 조금 조용했죠. 현재는 실적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5일선을 타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올 때도 있지만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실 때는 이미 전 고점을 넘었다, 이전에 피레침을 소화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5일선을 타고 간다고 해서 항상 빠르게 가는 건 아닙니다. 밑에 이렇게 한 번씩 내려와주면서 가기 때문에 역시 개별 종목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한 번도 60주선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워낙에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선은 20주선과 5주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봉으로 60주선을 한번 터치하고 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작년 11월부터는 계속 횡보 구간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급등 전에 역시나 주가를 쭉 하방으로 밀면서 개미털기 한번 시전을 하고요. 60% 이상 이렇게 급등을 시켜줬습니다. 현재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없이 5일선을 타고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5일선을 간당간당하게 지켜줬죠. 조금 전에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당분간은 조금 인플레이션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PJ 메탈도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전쟁도 호재고 원재료 관련된 인플레이션도 호재입니다. 이 종목은. 자, 저처럼 이렇게 차트를 보고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파른 종목들은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를 들어가야죠. 정말 짧게 보시는 분들은 5일선 밑에 어디까지 밀리는지 한번 봅니다. 보시면 이렇게 피레침이 밑에 내려와 있죠. 5,800원 부근인데요. 5,800원 깨지 않으면 홀딩 하는 겁니다. 5,800원 깨고 내려가면, 정말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다시 5,800원을 회복하기 어렵겠죠. 그럴 때 이제 손절을 치고요. 다시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올라오는지 지켜봐야죠. 그래서 5,800원 회복하면 다시 좀 더 버티는 겁니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 이전 저점 딱 보이시죠? 부근 5,400원 부근 오시면 1차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 저점은 꽤 낮죠. 여기입니다. 4,700원 부근 오시면 2차 추가 매수 하시는 겁니다. 이 종목은 절대 당분간 죽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 바닥 끝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3,900원 부근이 오시면 3차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성향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프리미엄 소통방 참여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PJ 메탈 종목 영상도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이메일 주소가 나갈 때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